자, 오늘 할 부분은 2018년도 수학 고졸 2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A 빼기 B 일단 쓸게요. 자, 앞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빼기 B니까 B는 이렇게 쓰시되 앞에 빼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가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앞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는 그대로 자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에 의해서 가로의 부호 가로 안의 부호가 전부 다 어떻게 반대가 되죠. 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쵸? 전부 다 플러스였는데 앞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것끼리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지고 없네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답은 2번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에 의해서 가로 안의 부호가 전부 다 반대가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자 등식 요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a, b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똑같은 애가 보이죠? 뭐 x 빼기 1, x 빼기 1.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가 0이 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즉슨 x 자리에다 1을 넣어주면 x 빼기 1은 뭐예요? 1 빼기 1 돼서 0 되죠. 그쵸?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면 왼쪽은 b만 남고 오른쪽은 1 넣어주니까 1 빼기 1 더하기 2가 되니까 b는 2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자리에다가 뭐 넣어줘 볼까요?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x자리에다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이거 싹 치우고 자 x에다 0을 넣어주면 0 빼기 1 마이너스 1 제곱은 1 될 거고요. 여기 0 넣어주면요 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될 거고 아까 전에 b는 2라는 거 알았죠? 그럼 더하기 2 해주시고 오른쪽 전부 다 0, 0 넣어주면 뭐만 남아요? 2만 남네요. 그러면 지금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1 빼기 1 되고 2는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이 된다. 그렇죠? 그럼 1 넣어주면 0 되니까 왼쪽 오른쪽 둘 다 0 되잖아요. 그러면 A는 1, B는 2니까 1 더하기 2는 얼마? 3이 된다. 이거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전개해서 풀게 되면 복잡해요. 차라리 0이 되는 애들 숫자를 넣어보세요. x가 0이든 아니면 x 빼기 1이 0이 되는 x자리에다 1을 넣든 그래서 a, b를 구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 다항식이란 애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라고요.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올 텐데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와요. 상수항. 숫자만 있게 돼요. 그러면 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로셈에서 나눠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해요. 최고차항에서 맞춰주면 x제곱.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자 x세제곱 없어질 거고 빼기 해주니까 더하기 돼서 3x제곱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3x 그럼 3x제곱 위에 그대로 내려올 거고 마이너스 3x 그런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빼주면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면서 2x 플러스 1 그럼 여기에다 이제 2 해서 2x 마이너스 2에서 위에서 아래서 빼주면 나머지 3 나오는데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긴 한데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얘 몫이에요. 목. 나머지예요. 이거 나머지. 상수항인데 나머지. 이 나머지 구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게 뭐가 됐어? 0이 되는 애를 찾으라고 했죠.
얘가 0이 되면 되죠. 얘가. 그 얘기는 x자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1 넣어주면 되잖아요. x가 1 되면 1 빼기 1은 뭐예요? 0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0 돼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 나머지만 남아요. 그럼 왼쪽은 1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1. 그쵸? x자에다 1 넣어주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3이잖아요. 나머지가 3이 된다. 지금 이렇게 세로셈으로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빼기를 자꾸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더할 거라고. 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눗셈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줘야 되는데 이게 다항식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더해 주는 경우가 생겨서 요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 차라리 이거 x-1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어차피 기출문제 계속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 검산식인 거죠, 검산식.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자, 4번 보시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곱해줘요. 전개해주죠, 전개. 자, 1이랑 3 곱하니까 3. 1이랑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2i랑 3 곱하니까 6i. 2i랑 마이너스 1 곱하니까 2i에 마이너스 i 곱해주면 일단은 마이너스인데 2의 i 제곱이죠. 그럼 i 제곱은 이것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껴서 생각하시면 돼요. 2i에 마이너스 i 곱하면 일단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먼저 앞에 쓰시고 2 쓰시고 i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니까 2가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i 있는 애는 i 있는 애들끼리, i 없는 애는 i 없는 애끼리.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죠. 3 더하기 2는 5. 그렇죠? 그 다음에 6i에서 마이너스 i 해주면 5i. 얘가 a니까 a는 일단 3번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가 어디 있어요? x축 여기 가로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자, 요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뭘로 표현된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실선으로 그려줘요. 그래프. 여기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점선은 의미가 없어요. 실선으로만 돼 있는 애만 보시면 돼요. 그럼 최대값 얼마겠어요? 가장 높을 때 뭐 y값. 가장 높을 때 여기 가장 높을 때 y값 얼마? 3. 그럼 최대값 3이고. 최소값은 가장 낮을 때의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1 더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3 빼기 1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얼마? 2가 되겠죠.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프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을 때 y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낮을 때 y값이 최소값이 되는데 실선일 때만 해당되는 거. 그거 그래프 잘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5번까지 했고요. 자,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2차 부등식 x 더하기 a, x 더하기 b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2라고 3이죠? 그럼 요 a가 a든 b가 뭐든 상관없이 여기 1, 3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3은 일단은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4.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면 안 되죠. 왜? 왜 안 될까요? x에다 1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a는 1, 3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주셔야 돼. 자, 그리고 이건 틀린 거고. 자, 1, 3 보인다고 1 더하기 3 해서 4 더해주려고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x가 1이란 얘기니까 x 빼기 1이란 얘가 있어야 1 넣어줘야 답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3 넣어줘야 답이 되려면 x 빼기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답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해주는 건 그냥 옆에다 쓰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 그럼 답은 1번인데 범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해당되는 0이나 이런 걸 넣어보는 거예요. 이 표시되어 있는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0. 0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0 빼기 1, 0 빼기 3.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는 거니까 3이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해당되는 범위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오는 애들 숫자를 한 번씩 넣어보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4를 넣었어요 지금. 그쵸? 3이고 1이니까 곱하면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빗금친 부분이 해당되는 범위가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 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직선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1하고 3 있다고 해서 4 고르시면 안 되고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3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해봤고요. 자, 8번 넘어갈게요. 자, 8번 보시면 요거 지울게요. 자, 좌표 평면의 두 점 A는 마이너스 1,1, B는 3,5에 대해서 중점의 좌표는 중점이란 얘기는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그럼 어떡하냐? 자, 이게 X좌표고 얘도 X좌표잖아요. X좌표끼리 더하세요. 어떻게? 마이너스 1하고 3. 그거의 가운데니까 2로 나누시면 돼요. 자, 얘가 Y좌표고 얘도 이게 Y좌표잖아요. 그럼 요거 중점의 Y좌표도 Y좌표끼리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거 2분의 3 빼기 1은 2니까 얘 1 되죠. 1. 그럼 1, Y좌표는 이거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5는 6이죠. 2로 나누니까 얼마? 3 되겠죠. 2분의 6. 그렇죠? 네, 답은 2번. 요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중점이란 건 그냥 두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두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중점의 좌표 구해주시면 된다. 자, 9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좌표 표면 위에 두 점 A 2,1, B는 0,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정 모르시면 X, Y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X 자리에다 2 넣고 Y 자리가 1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1번서부터 4번까지. X 자리에다 0 넣고 Y 자리에다 마이너스 3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갔지. 여기에 Y축하고 만나는 요 점을 Y 절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0,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정 안 되시면 여기 번호에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X에다 2 넣었을 때 Y가 1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2 곱하기는 4니까 4 빼기 3, 1이 다 되죠. 그쵸?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0 넣었는데 0 빼기 3 마이너스 3 맞네요. 그럼 답은 1번인데 1번이에요 답은. 그러면 얘를 이제 원래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얘 여기 Y절편이에요. Y축과 만나는 점 요게 Y절편이에요. 우리가 이게 직사의 방식 1차 함수식인데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A가 기울기고 B가 여기 말하는 Y절편이에요. Y절편이라는 건 X가 0일 때의 Y값.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0일 때 Y값이 0,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B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준 걸 찾으면 요거 얘랑 얘 두 개죠. 그래서 그걸 알면 1번 또는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뭐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해요. 쉽게 해서 기울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기울은 정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X를 보면 가로가 X죠. 가로 몇 칸 갔어요? 여기 0에서 2까지 두 칸 갔죠.
y는요. y는 위아래 움직이는 게 y인데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몇 칸이에요? 4칸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4, x가 2 증가할 때 y가 4 증가한 거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2. 그럼 a 자리에다 2 들어간 거 얘겠네. 그래서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을 알면 그걸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여기 나와 있는 좌표를 이렇게 하나씩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앞에 게 x니까 x 자리에다가 2 넣어보고 0 넣어보고 x 자리에다 2 넣었을 때 y가 1 나오는지 확인하고 x 자리에다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 여기 1번서부터 4번까지 전부 다. 그래서 두 개 다 만족하는 게 답이 되죠. 객관식은 그냥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맞는지 확인해서 넣어두시면 돼요.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 내용 알면 좋기는 한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하나씩 요 대응하는 점을 넣어보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자, 10번 보시면 자, 원의 방정식 어제 형태 얘기 저번 시간에도 해드렸는데 중심이 a, b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이 r이면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x 빼기 a 전체 제곱 y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중심이 마이너스 2, 1이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란 얘기니까 여기다 일단 넣을게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될 거고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점 요 사이의 거리가 될 텐데 요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2죠. 여기 요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동일하잖아요. 근데 양수기 때문에 반지름은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여기선 2라고 보는 거죠. 근데 2의 제곱이니까 4 쓰시면 되죠. 근데 요거 맞춰서 적었는데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어떻게 다 제곱한 게 다 풀려져 있죠. 그러면 얘를 제곱한 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이렇게 두 번 곱한 거. 자 이렇게 해주면 x 제곱. 이렇게 해주면 2x 더하기 2x. 이렇게 되면 더하기 2x. 이렇게 곱하면 얼마? 4. 그럼 요거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럼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 뒤에 것도 여기 해볼게요. y 빼기 1의 제곱은 y 빼기 1, y 빼기 1 두 번 곱한 거죠. y랑 y랑 곱하니까 y제곱 y랑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랑 y 곱하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여기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도 는 0이니까 4를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x제곱 y제곱 먼저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x부터 썼네요.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지금 요거 쓴 거는 여기 밑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에서 4 빼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얘는 전개를 해준 걸 적었네요. 그렇죠? 요거 전개까지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 A, B는 그리고 반지름이 R이면 여기 나왔듯이 x 빼기 a의 전체 제곱, x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한 거는 r 제곱 형태가 된다. 그렇죠? 그거 맞춰서 해주시고 반지름은 요거 실제적으로 요 그래프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접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로 내리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r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4를 넣어주시면 돼요. 2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다 전개서 적어주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1번서부터 10번까지 푼 거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지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4,5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x자리에다 y 넣고 y자리에다 x 넣어주면 돼요. x, y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x랑 y랑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x랑 y의 위치를 바꾸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면 x랑 y랑 위치를 바꾸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5,4. 네, 답은 4번이에요. 요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너무 자세하게 하면 복잡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보면 y는 x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 1,0이거든요. 그쵸? 그럼 똑같이 요 반대편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되려면 요 길이랑 확대를 할게요. 요 길이랑 여기가 같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1 같죠? 그럼 얘도 여기 1 값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y축이니까 0,1이 돼요. 0,1. 0,1. 그러니까 x랑 y랑 위치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x자리에다 y 넣고 y자리에다가 x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한 문제인데 푸는데 조금 그러니까 모르시면 당황하셨을 문제 중에 하나. 자, 12번 볼게요. 연립부등식. 자, 2분의 1 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y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직선이죠. 직선. 얘가 여기 나와 있는데 y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y란 얘기는 이 그래프의 y 값이죠. 그러면 요거 이 직선보다 밑에 있는 애들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 전체. 얘는 이 연두색으로 칠한 요 식의 의미는 요 선을 포함하면서 이 선보다 아래 있는 거죠. 얘가 이 선이 더 크니까. 그렇죠? 이 선 쪽으로 입 벌렸다는 얘기는 이 선이 더 크다는 얘기고 같다는 요 선까지 포함해서 그 밑에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위에 거의 의미는. 그 다음에 이 밑에 자, y가 x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요 그래프에 같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선까지 포함하면서 어디가 더 큰 거라고요? y가 더 큰 거라고. 이 선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 해당되는 건데 그럼 얘네 둘이 동시에 속하는 데는 어디일까요? 여기죠. 그렇죠? 연두색도 칠해졌고 빨간색도 칠해진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C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 Y라는 거는 Y 값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선보다 선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선 밑에 있는 거고요. 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포물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거는 Y가 더 크다는 얘기는 포물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고 같다기 때문에 선까지 포함해서 이 둘의 연립이란 얘기는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주는 거니까 둘 다 색칠한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지금 이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네요. C. 그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자, 이제 13번 보시면 자, 집합이 나왔어요. 전체 집합 1, 2, 3, 4, 5, 6, 7에 A 집합은 1, 2, 3, 4, B 집합은 3, 4, 5, 6. 근데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라. 자, 요 A, B의 여집합. 얘는 B의 여집합이거든요. 여집합이 뭐야?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집합이고 요거 의미는 뭐라고 써요? 요거 의미, 요거는 교집합이라고 했죠. 교집합. 공통범위예요. 그렇죠? 공통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 그러면 일단은 B의 여집합부터 구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7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3, 4, 5, 6을 제외한 거 3, 4, 5, 6을 제외한 거 1, 2, 7이죠. 그쵸? 그럼 B의 여집합 1, 2, 7인데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A랑 B의 여집합이랑 공통인 애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공통적으로 있는 애가 뭐가 있어요? 여기 1 있죠. 여기 2가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뭐야? 1, 2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1번. 공통적인 애들만 적어주시면 된다. 그게 1하고 2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B의 여집합의 의미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부분 전체 집합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찾으시면 되고요. 그거와 A의 교집합이거든요. 지금 위로 이렇게 뽕긋 서 있는 애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원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14번 참인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는 가정하고 결론이 있는데 참인 거예요. 옳은 게 아닌 거, 그럼 거짓인 거 찾으라는 얘기죠. 거짓.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정사각형은 모든 사각형의 가장 까다로운 애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다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 경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그건 안 돼요. 정사각형이 조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다른 건 다 돼도 다른 게 정사각형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정사각형 빼고는. 그래서 참인 명제 맞아요. 자, 12의 약수. 12의 약수는 뭘까요? 1, 12, 2, 6, 3, 4. 요게 12의 약수고요. 6의 약수. 1, 6, 2, 3. 12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공통적인 게 1, 2, 3, 6은 있는데 4하고 12가 지금 여기에는 6의 약수는 안 들어가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12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아니고요. 반대로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이건 맞겠죠. 그렇죠? 12의 약수는 6의 약수 하기에는 1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6의 약수에는 12가 없잖아요. 간단히 봐도. 그러면 10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인 거. 답은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두 유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유리수끼리 더하면 항상 유리수 나와요. 루트 있지 않는 이상 그건 무리수잖아요. 유리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세각의 크기는 모두 60도로 같다. 3인 명제 맞아요. 정삼각형 세각의 크기는 전부 다 60도잖아요. 그래서 세각의 크기는 같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거짓인 건 2번이었어요. 자, 볼게요. 자, 함수 f는 x에서 y로 갈 때 그림과 같아요. 자, f4. fx잖아요. x에다 뭐 넣었다는 얘기예요. 4.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y가 나오는 거예요. 자, 4를 넣었을 때 y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 갔더니 어디로 가요? 6으로 가죠. 그럼 이 값이 6이란 얘기고요. 자, 얘는 뭐냐? 역함수예요. 역함수.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자, 4에서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 f의 역함수. 4에서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쭉 해서. 원래 x에서 y로 갔는데 얘는 y에서 x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에서 x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역함수란 얘기는 반대. x에서 y로 갔는데 이번엔 역함수니까 y에서 x로 가요. 근데 어디? 4를 넣었을 때 거꾸로 어디로 가요? 쭉 가니까 어디로 가요? 5로 가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답이 6이었고 이 앞에 건 6이었고 뒤에 건 얼마? 여기 5였네요. 그럼 6 더하기 5니까 얼마? 답은 1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역함수의 의미는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y가 4일 때 x 값을 찾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리함수 나왔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자,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자, a 더하기 b 값은 자, 일단은 보시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얘는 x 자리에다가 반대
1에 플러스 1이니까 반대된 x-1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방향은 1만큼이니까 x 더하기 1이 아니라 x자리에다 x 빼기 1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프는 전부 다 마이너스 반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했다는 얘기는 y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돼요. y자리에다.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주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요 y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x였는데 x자리에다 x-1을 대신 넣을게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2 넘겨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가 x-1이에요. 그럼 x자리에다 1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분수에서 분모 0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요? 지금 요 그래프 점근선이 나왔던 얘기는 이거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건 점근선인데 x는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a는 일단은 마이너스 1. 요거 보고 판단해 주셔야 돼. 1 넣어주면 안 돼. 그러면 x가 1 넣었을 때 0 되는 애는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자, y 보니까 지금 점근선이 얼마? 마이너스 2. 자,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이가 앞에 게 0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0이 될 수가 없는데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 근데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점근선 마이너스에 근접은 해도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거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 B자리에 뭐가 왔어요? 마이너스 2가 왔죠. 요거 평행이동했다 하면 X방향으로 1만큼 그럼 X자리에다가 반대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는 거고 X 마이너스 1. Y축 방향이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Y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의 반대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다가 대신. 그쵸? 방금 전에 봤듯이. 그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보다 더 수월할 수 있고 그래프상에서 보면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1은 근접하던 x자리에다 1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되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넣어주면 0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점근선 해주는 거니까 x는 1이 점근선이 되고 그 얘기는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는데 0이 된다고 가정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b 자체가 마이너스 2다. 근데 복잡하시다 생각하시면 차라리 이렇게 외우세요. x방향 1만큼 그럼 x자리에다가 1이 아니라 x-1을 넣어주면 되는 거구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y자리에다가 y-를 이렇게 대신 넣어주면 되는 거구나. 자, 다시 x자리에는 x-1 y자리에는 y 플러스 1을 대신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y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돼요. y자리에다가.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답은 그럼 몇 번이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1번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그마가 나왔네요. 17번. 얘는 하나씩 넣어보라고 그랬죠? K자리에다 뭐 1부터 5까지. 그럼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1. 2 넣어주면 2 곱하기 2 빼기 1. 3 넣어주면 2 곱하기 3 빼기 1. 4 넣어주면 2 곱하기 4 빼기 1. 5 넣어주면 2 곱하기 5 빼기 1. 이런 다음에 그럼 1이고 얘는 4에서 1 빼주니까 3. 얘는 6에서 1 빼주니까 5. 얘는 8에서 1 빼주니까 얼마? 7. 10에서 1 빼주니까 얼마? 9. 그럼 요거 1, 3, 5,
7, 9를 어떻게 다 더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요? 49, 9, 16, 25. 답은 25 이렇게 되는데 공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공식 하셔도 되는데 복잡하시면 여기에다가 K 자리에다가 1부터 5까지 넣어서 그 결과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비교적 숫자를 그렇게 큰 걸 안 주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보셔서 계산하셔도 돼요. 뭐 공식을 굳이 하길 원하시면 한번 해보면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지금 2K니까 이 2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이 마이너스 1도 몇 번? 5번 해주게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N이 5니까 N자리에다 5 넣어주면 앞에 2는 당연히 있고요. 그럼 여기 2는 여기 원래 문제에 있으니까 2를 쓴 건데 없애주니까 그럼 분모가 없어지면서 5 곱하기 5 더하기는 6이니까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5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빼기 5 해주니까 35에서 5 빼주니까 25.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공식 아시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공식이 복잡하다 싶으시면 K자리에다 여기 1부터 5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그 결과를 다 더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18번 역시도 1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3까지만 하면 되니까. N자리에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A 1 더하기 1은 2A1 플러스 1. 그럼 A1이 1이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얼마? 2 더하기 1이니까 3 되겠죠. 그럼 A2가 3이에요. 그럼 N자리에다 2 넣어주면 A3 바로 나오네요.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여기 그럼 A2 플러스 1. A2가 얼마였어요? 3. 그럼 여기다 3 넣어주면 2 곱하기 3 더하기 1. 그럼 얼마예요? 6 더하기 1이니까 얼마? 7.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나씩 그냥 N자리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얘 역시도. 자, 그 다음에 19번의 지수법칙인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밑이 똑같아요. 밑이 똑같을 때 지수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할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라는 얘기 2를 3번 곱하죠. 2의 제곱이라는 얘기 2를 2번 곱해요. 그런 다음에 곱하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2에 5번.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수끼리 어떻게 더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2의 5제곱 나온다.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아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둘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있다면 마이너스 있어도 더해주기는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3에 2를 더해줘요.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지수가 마이너스 오면 분자 분모를 바꿔줘요. 지수가 마이너스면 분자 분모를 바꿔준다. 지수가 마이너스면 분자 분모를 바꾼다. 그렇게 해서 2분의 1인데 지수가 마이너스가 오니까 1분의 2로 바꿔줘요. 그래서 어차피 지수 1 남는데 1은 쓰나 마나고 분모 1도 쓰나 마나니까 답은 2가 되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오면 분자 분모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없어지는 대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오면 분자랑 분모를 바꿔준다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자, 드디어 또 로그가 나왔네요. 자, 로그 계속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 더하기 오고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2가 오는 게 똑같으면 그럼 일단은 로그 2 똑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진수인데 이 16하고 2분의 1을 곱해요. 더하기일 때.
그럼 로그 2에 얼마? 16에다 2분의 곱하면 요 약분하면 얼마? 8이 되죠. 로그 2에 8인데 답이 없네. 그쵸? 근데 이거를 답을 x라고 하면 이거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로 표현하면 2의 x제곱이 8이에요.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로그는 지수의 밑, 그 다음에 진수, 그 다음에 지수예요. 근데 이거를 지수로 표현해주면 밑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진수로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럼 밑이 2고 지수가 x인 거예요. 2의 x, 그 다음에 진수가 8이에요. 진수라는 건 이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자,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x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태를 꼭 외우셔야 된다. 로그랑 지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로그 및 진수는 지수 형태고 밑에 지수를 쓰면 진수가 된다. 이 두 개를 변동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밑이 똑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더하기가 있다. 그럼 뭐예요? 진수 부분끼리 곱해줘야 된다. 그쵸?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밑이 다 둘 다 똑같고 중간에 더하기면 밑 똑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수 부분끼리 곱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그 및 진수는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밑 지수 진수 형태가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2고 진수가 8이고 지수가 x니까 2의 x제곱은 8. 그럼 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x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결과가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지금 계속 기출문제 유형은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아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해당되는 문제는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회차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거 일단은 4월 달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시고 그 다음에 변동되는 거 있으면 1회차 다시 한번 보시고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합격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럼 앞에서 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세요.